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그를 승인하지 않으면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통치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안전을 우려해 당분간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첫째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인정해야 할 점은 그가 베네수엘라의 친미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미국이 역사상 몇 번이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자를 다른 나라에 강요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미래 최고 지도자를 승인하겠다는 발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것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음모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음모론을 반박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준비하세요. 여기에는 많은 사실, 많은 역사, 그리고 미국이 역사 속 여러 시기에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시기의 지도자들을 바꿔왔습니다. 미국은 역사 속 여러 시기의 지도자들을 바꿔왔습니다.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시기에 따라 지도자를 교체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개입주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자신의 의도에 대해 특히 솔직해졌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의 다음 최고 지도자 선출에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최근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 보인 행동과 더불어 공격적인 군사력이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지난 기간 동안 자신이 최고 지도자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리낌 없이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마치 독재자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쿠바와 베네수엘라에서의 행동을 보면 공격성이 트럼프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결코 첫 번째가 아니며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맥락을 상기시키겠습니다. 목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선출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력한 후계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의 행동으로 공격성은 부적합하며 트럼프도 승인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도 본인에게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가 곧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올해 1월에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고 사실상 그 나라에 부유한 석유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콜라스 마두로의 전 동료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석유 외에도 그는 금에도 관여하며 다음 선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또 다른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쿠바에서 행동을 취함에 따라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자신이 서방후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최근 쿠바에서처럼 제거하고 우리에게 편리한 정부를 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20세기에도 공격성을 보여줍니다. часто ссылалась на 일부입니다. 해외 개입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경우 미국이 지구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외에 있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네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국제평화과학학회 연구에 따르면 그 연구 링크는 제 텔레그램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트럼프 이전에도 최소 1946년부터 2000년까지 해외 선거에 81번 이상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겠습니다. 81가지 전부는 아니고 몇 가지 핵심적인 사례들만요. 과테말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4년 미국 중앙정보국은 과테말라에서 쿠데타를 조직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하코보 아르벤스를 축출했습니다. CIA 작전은 좌파 성향의 아르벤스를 군사 독재자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로 교체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바로 미국이 과테말라에서 반군 운동을 조직했고 사실상 이 운동이 아르벤스를 축출했습니다. 아르벤스가 공식적으로 사임한 후 미국은 카스티오 아르마스를 직접 과테말라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그는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본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꼭 공산주의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르벤스가 미국인 소유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토지 개혁을 계획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과테말라 토지의 42%를 소유하고 있었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회사는 과일 재배 회사입니다. 과테말라 토지의 42%가 이 회사 소유였습니다. 아르벤츠가 나타나서 토지 개혁을 하고 국유화하자고 말합니다. 결국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아르벤츠를 전복시키기로 한 결정은 지정학적 이익보다는 상업적 이익에 의해 좌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사례가 더 흥미롭습니다. 오늘날이 아닌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1953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이란의 총리 모함마드 모사데그를 축출하기 위해 국가 쿠데타를 조직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CIA 문서들 중에는 이란의 친서방 정부 수립 작전이라는 제목의 쿠데타 내부 역사 초안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에는 CIA가 모사데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샤자이디를 총리로 하는 친서방 정부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자이디는 쿠데타 직후 실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IA 문서에서는 쿠데타의 목적이 이란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무엇보다도 자국의 석유 이익을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사데그가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해외에서 일어난 많은 다른 쿠데타에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그들이 공석을 메울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이곳에서 CIA는 1961년 이 나라 최초로 선출된 총리의 암살을 장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CIA가 살바도르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작전에 $800만 썼습니다. 알렌데, 그는 1970년에 선출된 사회주의 대통령입니다. 결국 알렌데는 칠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인해 축출되었고 미국 정부는 물론 자신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정권 전복을 시도하거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부 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온두라스, 쿠바와 같은 나라들에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저는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는 일부 러시아인들이 이 부분에서 이미 흥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한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하면 안 되냐라고 말이죠. 왜 미국은 개입해도 되고 러시아는 비난받냐고요? 첫째로 미국은 현지 주민들이 원했던 나라들에서 정권 교체에 개입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미국을 정당화하나요? 딱히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중앙정보국의 전술을 매우 어설프고 매우 서투르게 따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마치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이 크렘린의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그리고 돈바스, 남동부, 크림반도에 러시아어 사용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 정말 극소수의 우크라이나인들만이 침공을 기뻐했을 뿐입니다.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 수년 동안 빠지게 된 겁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정권을 교체했던 전술을 따라 해보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따라 하려고만 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어떤 이념적인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생각을 정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러시아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차단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분들, 여기서 여러분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국 유튜브, 즉 적국의 유튜브에서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